자, 보겠습니다. 부정하는 내용을 문법적으로 실현할 문장을 부정문이라고 한다. 부정문은 의미에 따라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으로, 길이에 따라 짧은 부정문과 긴 부정문으로 나누기도 한다. 한편 명령문과 청유문의 부정에는 말다 부정문이 쓰이고 말다 부정문은 긴 부정문만 가능하다. 보겠습니다. 안 부정문은 부정부사 아니나 아니, 부정부사 아니나 아니로 실현이 되고요. 실현되는 짧은 부정문과 용어구조 못모지 아니하다, 못모지 아니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긴 부정문이랍니다. 안과 아니만 나오면 짧은 부정문. 객관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단순 부정과 동작 주체의 의도를 부정하는 의도 부정이 있다. 안 부정문 같은 경우 서술어가 동사이고, 서술어가 일단은 동사이고요. 주어가 의지를 가질 수 없는 동작 주체인 경우에는 단순 부정과 의도 부정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서술어가 형용사래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인 경우에는 주어가 의지를 가질 수 없는 경우, 이때는 뭘로만 해석이 가능한다? 단순 부정으로만 해석이 가능하다. 그 다음 모 부정문은 부정문사 못으로 실현되는 게 짧은 부정문이고요. 못하지 못하다는 긴 부정문이라고 합니다. 아까 구조 같고요. 일반적으로 모 부정문은 동작 주체의 능력 부족을 드러내는 부정문이기 때문에 동작 주체의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서술어는 모 부정문에 쓰이기 어렵다. 한편 모 부정문은 일반적으로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지만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에는 모 부정문은 성립할 수 없대요. 하지만 긴 부정문에 한해서 화자의 기대 수준에 이르지 못함의 뜻을 나타내면 서술어가 형용사 가능하답니다. 나아가 모 부정문은 화자의 능력을 부정하는 의미에서 발전하여 일단은 모 부정문은 첫 번째 화자의 능력 부정, 두 번째 완곡한 거절, 강한 거부 이러한 의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말다 부정문은 또 말다 부정문이라는 게 있대요. 말다 부정문은 명령 및 청유문에서의 부정의 용용구조 못모지 말다, 못모하지 말다 뭐 이런 식으로 되나봐요. 형용사는 대부분 명령문이나 청유문의 서술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말다 부정문은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서술어가 형용사는 대부분 쓰이지 않나 봐요. 하지만 어떤 경우 기원이나 희망을 나타낼 때는 말다 부정문이 쓰이기도 한다. 자, 지금까지 내용 정리하면 대략 안 부정문, 못 부정문, 말다 부정문 세 가지에 나타나 있었고요. 아니 똑같은 거고요. 서술어가 동사, 즉 주어가 의지를 가지고 동작 주체인 경우에는 단순 부정과 의도 부정 둘 다 해석 가능하대요. 그런데 서술어가 형용사래요. 그리고 주어가 의지를 가질 수 없는 경우에는 단순 부정으로만 해석한다. 그리고 아이는 짧은 부정문이라 그러고요. 뭐뭐하지 않다, 뭐뭐하지 아니하다. 이런 건 긴 부정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모 부정문은 능력 부족, 완곡한 거절 또한 강한 거부 뭐 이럴 때 사용하나 봐요. 동작 주체의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때에는 서술어를 사용하지 못한대요. 하지만 서술어가 형용사, 즉 긴 부정문인 경우에는 화자가 기대하는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안 부정문과 마찬가지로 못 그러면 짧은 부정문, 못마하지 못하다 그러면 긴 부정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말다 부정문은 명령문 및 청유문에서의 어떤 부정인데요. 뭐뭐하지 말다 이렇게 실현이 되고요. 그리고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에는 기원이나 희망을 나타낼 때 말다 부정문이 사용하기도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새로 배정받은 동아리실이 그리 넓지 못해서 이런 내용이네요. 자, 1번 터치해 볼게요. 기억의 모 부정문은 모 부정문 맞고요. 무엇이니까 형용사인 서술어의 형용사 맞습니다. 넓다 형용사에 긴 부정문 형태로 긴 부정문 뭐뭐 하지 못하다 긴 부정문 형태로 실현되어 하자가 기대하는 기준에 이르지 못함을 의미하고 있다. 맞는 이야기지요. 뭐 부정문 서술어가 형용사고 긴 부정문인 경우에는 화자가 기대하는 기준에 이르지 못함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그다음 두 번째 물품이 전부 안 들어가겠는데 자 보겠습니다. 니은의 안 부정문은 일단은 안 부정문 맞고요. 주어가 의지를 가질 수 없는 동작 주체 주어가 뭐지요? 물품 주어가 물품입니다. 의지를 가질 수 없는 주체이지요. 그래서 단순 부정과 의도 부정으로 모두 해석이 가능하다. 안 부정문에서 의지를 가질 수 없는 경우에는 뭘로만 해석이 가능하다? 단순 부정으로만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의도 부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 3번 선택지 디귿의 모 부정문 맞습니다. 완곡한 거절이라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 모 부정문 완곡한 거절을 나타낼 때의 모 부정문 맞고요. 그 다음 4번 리을의 서술어는 동작 주체의 능력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못 부정문에 사용될 수 없겠군. 그래서 안 부정문을 사용했지요. 그 다음 5번 미음이 말다 부정문은 여기 말다입니다. 부정문은 형용사인 서술어에 덥다 서술어 형용사 맞고요. 긴 부정문 뭐뭐 하지 마라 긴 부정문 형태 실현되기 때문에 화자의 기원이나 희망을 담고 있건 맞지요. 화자의 기원이나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 12번. 다음은 수업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A, D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자, 중세국어의 부정문은 현대국어와 큰 차이가 없답니다. 제시한 인문들을 현대국어와 비교하여 이해해 봅시다. 보겠습니다. 아니, 오, 실세, A. A를 보니 중세국어에서는 현대국어의 안 부정문에 해당하는 부정문이 사용하였군. 그렇죠. 뭐, 아니나 같으니까 아니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 다음 비를 보니 현대국어에서 저 비, 멀지 아니하대처럼 중세국어에서도 단순 부정에 해당하는 부정문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자, 보겠습니다. 멀다, 품사, 형용사. 자, 형용사, 즉 서술어에 형용사가 쓰이면 서술어의 안 부정문에서 성사 서술어에 쓰이면 뭐다? 단순 부정을 의미한다. 즉 단순 부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C를 보니 C 못 들으며 못 부정문이네요. 보겠습니다. 현대 국어에서처럼 중세 국어에서도 동작 주체 의도를 부정. 이거 지금 의도를 부정한다라고 하면은 뭐와 관계되는 거죠? 안 부정문과 관계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거는 능력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못 부정문을 사용한 것이고 따라서 뭐가 틀렸냐면 능력, 동작, 주체, 의도를 부정한다. 이 말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4번. D를 보니 D
잊지 마십시오를 보니 중세 국어에서도 명령문을 부정하는 부정문이 사용되었건, 그렇죠? 잊지 마십시오 명령문 맞고요. A와 B를 보니 중세 국어에서도 현대 국어의 짧은 부정문과 긴 부정문, A를 보면은 아니 짧은 부정문, 그 다음에 B를 보면 뭐뭐 하지 아니하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긴 부정문. 따라서 5번 맞는 말입니다. 자, 13번. 보기를 바탕으로 단모음의 변별적 자질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변별적 자질은 한 음소를 이루는 여러 음성적 특성들을 별개의 단위로 독립하여 표시한 것이다. 하나의 변별적 자질은 오로지 두 부류를만 구별해주며 해당 변별적 자질이 나타나는 특성을 가진 부류는 플러스, 그렇지 않은 부류는 마이너스로 표시한다. 볼게요. 자, 후설성 혀의 전의 위치에 관련된 자질로 혀의 최고점이 중립적 위치와 뒤에 놓이는 성질, 후설모음 플러스 후설모음, 전설모음 마이너스 후설성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고설성 혀의 높낮이와 관련된 자질로 혀의 최고점이 중립적 위치보다 높아지는 성질, 고모음은 플러스 고설성, 중모음과 저모음은 마이너스 고설성, 그 다음 저설성 혀의 높낮이와 관련된 자질로 혀의 최고점이 중립적 위치보다 낮아지는 성질, 저모음은 플러스 저설성, 중모음과 고모음은 마이너스 저설성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 다음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리는 성질, 이 원순성이래요. 원순모음은 플러스 원순성과 평순모음 마이너스 원순성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단모음 체계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의는 플러스 후설성으로 의는 무슨 모음? 후설모음 당연히 플러스성. 이는 무슨 모음? 전설모음. 그래서 마이너스 후설성.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후설모음이라고 그러고요. 얘는 전설모음이기 때문에. 그 다음 아는 무슨 모음? 저모음. 그러면 당연히 플러스 저설성이고요. 어는 무슨 모음? 중모음.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저설성. 따라서 변별적 특성이 서로 다르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3번 외와 우의 동일한 변별적 자질의 특성은 플러스 원순성과 마이너스 저설성이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외는 일단은 원순모음 맞고요. 그 다음 고모음. 자, 우는 우도 마찬가지로 원순모음, 그 다음에 고모음.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플러스 원순성과 마이너스 저설성이 맞는 말이고요. A와 O는 저설성을 나타내는 변별적 자질의 특성은 동일하고 고설성을 나타내는 변별적 자질의 특성은 서로 다르다 그랬잖아. 그럼 A하고 O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뭐다? 중모음. 맞죠? A하고 O 둘 다 중모음. 따라서 마이너스 저설성,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고설성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설성을 나타내는 변별적 자질의 특성은 서로 다르다. 이게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중모음이기 때문에 둘 다 마이너스 고설성. 그래서 답이 4번. 자, 애와 위는 후설성을 나타내는 변별적 자질의 특성은 동일하고 고설성을 나타내는 변별적 자질의 특성은 다르다. 애 같은 경우에는 무슨 모음?
전설모음, 그죠? 전설모음, 저모음이고, 위 같은 경우에는 전설모음, 그 다음에 고모음. 따라서 후설성을 나타내는 변별적 특성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고설성을 나타내는 변별적 자질은 서로 다르죠. 즉, 위 같은 경우는 플러스 고모, 플러스 고설성이 같은 경우이고, 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고설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 자, 그 다음 14번. 보기 1의 기역 리을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예를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용언의 활용은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으로 나눌 수 있다. 규칙 활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니은 어간이 불규칙으로 바뀌는 경우, 어미가 불규칙으로 바뀌는 경우, 어간과 어미가 모두 불규칙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그 활용, 불규칙 활용 그 유형을 보면, 자 볼게요. 첫 번째 규칙 활용. 어간과 어미가 결합했을 때 변화가 없으면 규칙 활용입니다. 그리고 리을 탈락 규칙 활용이고요. 의 탈락도 규칙 활용입니다. 왜냐하면 100%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불규칙 활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해당되는 것만 보겠습니다. 르 불규칙. 르 불규칙은 뭐냐면 일단 의가 탈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리을이 더 생겨요. 그래서 리을라의 형태가 되면 그걸 뭐라고 그런다? 르 불규칙이라고 한다. 그 다음 히읗 불규칙은 일단은 모음음이 옆에서 히읗이 탈락해요. 그리고 아나 어가 에로 변합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 러 불규칙. 러 불규칙은 뭐냐면 모음에 있던 모음음이 어가 뭘로 바뀌는 거? 러로 바뀌는 거. 그거를 러 불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1번 놀이터에서 놀다 보니 흙이 묻었다. 묻다에 어가 붙으면 뭐가 된다? 묻어. 변한 게 없죠. 그래서 규칙입니다. 그 다음 나는 동생에게 출발 시간을 일러주었다. 이르다. 에 어가 붙으면 뭐가 된다? 일러. 어간에 있던 의가 탈락되고 그 다음에 리을이 하나 더 생겨가지고서 리을러, 리을라의 형태가 되잖아요. 이거 르 불규칙. 르 불규칙이고요. 그 다음 우리는 항상 한라산 정상에 이르러 기본형 이르다에 어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다? 이르러 러 불규칙.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우러러 기본형 우러르다. 이 어가 붙으면 우러 여기는 똑같죠. 러 뭐가 없어졌습니까? 의가 탈락했어요. 의 탈락 아까 얘기했죠. 규칙입니다. 그 다음 팔의 기본형 팔아타. 예, 아나 애가 붙으면 뭐가 된다? 팔에 이렇게 되죠. 저 히읗이 탈락하고 아가 에로 변하죠. 무슨 불규칙? 히읗 불규칙. 자, 그럼 결국 뭐냐면 기억, 규칙 활용. 규칙 활용에 해당하는 것은 묻었다하고 우러르다입니다. 우러러. 묻었다와 우러러. 이게 규칙 활용. 묻었다와 우러러가 규칙 활용. 그래서 답이 4번. 자, 이렇게 봐주면 되고요. 자, 보기를 바탕으로 보기의 기억, 미음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보기 보겠습니다. 보조용언도 하나의 단어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다만
본용언의 조사가 붙거나 본용언의 조사가 붙는데요. 그 다음 본용언이 합성어랍니다. 두 개의 품사가 붙어도 된 합성어. 그 다음 본용언이 또 파생어 인 경우에는 그 뒤에 보조용어는 붙여 쓰지 않는데요. 즉 띄어 쓴다는 얘기입니다. 즉 띄어 쓴다는 얘기입니다. 본용어에 조사가 붙어 있거나 본용어이 합성, 본용어이 파생어인 경우에는 띄어 쓴대요. 뒤에 나오는 보조용어는. 그 다음 그런데 본용어이 합성어나 파생어라도 그것이 이음절 두 글자래요. 그러면 붙여 쓸 수도 있답니다. 그 다음 본용어 뒤에 보조용어이 두 번 나오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럴 경우에는 앞에 있는 애, 즉 첫 번째 보조용어는 붙여 쓴답니다. 그럼 결국 두 번째 부조용어는 띄어 쓴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빛내준다, 빛하고 나다 이거잖아요. 빛 플러스 나다. 그러면 얘는 뭐다? 합성어. 그래서 기억은 본용어는 합성어입니다. 빛하고 나다. 활용형이 이음절인 경우입니다. 즉 두 글자잖아요. 그럴 경우엔 준다를 붙여 쓸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은 본용어 뒤에 보조용어니, 즉 본용어, 즉 저거, 이것이 본용어. 적다 본용어. 그 다음에 둘, 얘는 보조용어. 만하다, 얘도 보조용어. 즉 보조용어니 두 개가 연달아 붙어 있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날타기요. 둘과 만하다, 둘과 만하다를 붙여 쓰는 게 아니라 이 둘을 붙여 수 있는 거죠. 이해됐지요? 보조용어니 거듭 나타나는 경우에는 앞에 거, 즉 첫 번째 보조용어를 본용어에 붙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저거 둘만하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 그 다음 3번. 디귿은 본용어의 조사가, 즉 본용어의 조사가 붙어 있죠. 는이라고 하는 조사. 그래서 읽어는가 보았다는 붙여 쓰지 않는다. 즉 띄어 써야 됩니다. 그 다음 리을은 본용어니 합성용어인 경우 합성용어 다시 없다 이런 얘기니까, 즉 다시 없이가 듯하다는 붙여 쓰지 않습니다. 그쵸? 두 글자도 넘어갔으니까. 그 다음 미음은 본용어니 파생어이므로, 즉 공부하여, 공부에 하가 붙어 가지고서 공부하다 뭐 이런 겁니다. 하가 붙는 말은 다 파생어예요. 뭐 공부하다, 사랑하다, 뭐 일하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다 파생어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다, 즉 앞에 본용어니 뭐기 때문에 파생어이기 때문에 보아라를 붙여 쓰지 않습니다. 즉 띄어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